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제 바뀐 세상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이 과거에 검찰이 조사했던 걸 부정해야 되는 어떤 위험성 그리고 또는 행안부 장관이 과거에 경찰이 했던 조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담은 저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최종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또 그런 부담들을 안아주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왜 대통령이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말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말해야 되죠. 오히려 그걸 갖다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꼬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좀 보고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논란이 될 소진이 있는 거죠. 굳이 그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건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시작은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죠. 답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재수사 결정을 반발을 했거든요.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박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덮고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것은 일타사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자기 대표의 그거보다는. 대표가 더 중요하죠. 본인한테. 본인한테는. 아니 뭐 그걸. 그러니까 저분한테 도대체 여성의 인권이다라는 것이 갖는 비중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대표님 아니보다도 못했던가? 이런 자괴감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은 저한테 왜 이용주 의원이 질문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전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김학의 성별장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밝히지 못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이걸 충분히 이야기했다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당시에 박영선 그 후보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은 이제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땐. 나경원 원내대표의 포지셔닝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9월에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를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게 yes means yes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고 야당 대표가 그런 발의를 했을 때 저희 여당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기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그냥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도구로 다 한 번에 물타기가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진정 여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나서줄 때 야당이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성폭력 피해자 본인 판사 출신이고 이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다 이렇게 덮어버린 듯한 그리고 그거를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치의 공방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